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한때 코리아 메시라고 불렸던 이승우 선수의 목표가 될 수 있었던 축구선수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과거의 이승우 플레이 스타일과 현재의 입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수의 행적들을 비교해 정리하였습니다. 8위는 지오반니 도스산토스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었지만 아쉽게 바르셀로나에서 꽃을 피우지 못한 지도산, 한때 세계적인 유망주였던 지도산은 2005년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팀을 우승에 올려놓으며 일약 주목을 받습니다. 클럽에서는 아쉬웠던 건 사실이었지만 멕시코 국가대표에선 롱런하면서 A매치 107경기를 소화하며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국가에 헌신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3회와 올림픽 금메달까지 조국에 안겼으니 이만한 애국자도 없죠. 물론 이승우도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결정적인 득점으로 우승하며 수많은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안겼습니다. 지도산의 최전성기는 2014년 비아레알 소속으로 한 시즌 동안 공격 포인트 20개를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7위는 마리오 괴체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방출된 후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승우. 어릴 때 재능은 믿지 말라던 전문가들의 말이 있지만 보현이나 괴체처럼 여전히 어딜 가도 자기 1인분은 하는 선수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괴체는 분데스리가를 떠나 네덜란드 리그로 향해 과거의 선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21 시즌 괴체는 아인토벤에서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보여주면서 팀 내 평점 1위를 찍었고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이승우가 다시 부활한다면 괴체처럼 팀 플레이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선수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6위는 카를로스 벨라입니다. 국제대회에서 빚을 낸 후 클럽 이적을 하는 사례는 꽤나 빈번했습니다. 그중 멕시코의 카를로스 벨라도 2005년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득점왕에 오른 후 곧바로 아스날과 5년 계약을 체결하게 이릅니다. 이승우가 바르셀로나 시절 징계로 인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시절이 있었듯이 벨라 또한 EPL 취업 비자가 안 나오고 임대를 갔던 스페인 무대마저 용병 제한에 걸려서 날려버린 시간이 무려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스날에서 드디어 뛰게 된 게 2008년. 그러나 그는 리그에서 특별하지 않았고 제대로 자기 팀을 찾은 때가 2011년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면서부터입니다. 16세의 어린 천재는 어느새 22살이 되어 있었죠. 강력한 슈팅을 때리지 않지만 간결한 플레이와 테크닉으로 그는 스페인 무대를 호령했습니다. 톡톡 튀는 스타성과 굴곡 많은 축구 인생이 이승우와 공통 분모라면 성공 모델에 가까운 선수가 벨라가 아닐까요? 5위는 샤키리입니다. 성인 무대에서 웨이트를 하며 몸을 늘린 이승우는 어린 시절에 폭발적인 드리블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져버린 바디 밸런스를 복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스 시절 동나이대 선수를 모두 제쳐버리는 스피드가 장점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스피드가 나중에 성인 무대에서 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성인 무대에선 먹힐 스피드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벌크업으로 그 스피드까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샤키리는 어린 시절 18세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 몸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장점 스피드를 가져온 점이 놀랍습니다. 파워와 기술 모두 이승우와 정반대에 있던 선수이기에 성인 무대에서 벌크업 이후 샤키리의 모습을 그린 이도 있지 않았을까요? 4위는 수소입니다. 이승우가 계획대로 성장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수소처럼 커주길 바랄 뿐입니다. 리버풀 유스에서 자라 최고의 유망주란 타이틀이 있었지만 결국 리버풀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팀을 떠나야만 했던 수소. 사라져가던 이 기대주가 극적으로 부활한 시점은 23살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드리블 능력과 패턴 플레이로 부활한 수소는 한계도 명확한 선수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감독을 만나면 빛을 발하는 타입입니다. 이승우가 미래의 자신과 맞는 감독을 만난다면 또다시 축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위는 페드로입니다. 이승우가 바르셀로나 시절 가장 가야 할 길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던 페드로. 같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었지만 19세 때부터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페드로는 2경기나 1부 리그에 등장한 B팀 소속이었고 같은 나이대였던 이승우는 유스리그에서 뛰며 위치나 위상이 달랐습니다. 말이 페드로지 페드로도 연계와 이선 침투에 있어선 리그 최고 수준을
다투던 선수였으니 말입니다. 2위는 메르텐스입니다. 이승우의 장점 중 하나인 순간 속도를 가장 극대화한 스타일의 메르텐스는 나폴리에서 민첩함과 마무리 능력으로 2016-2017 시즌 28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나폴리 제로터 전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폴스9 역할을 수행할 줄 아는 이승우와 자주 비교 선상에 올랐던 것이 메르텐스였습니다. 메르텐스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포워드로 드리블과 슈팅이 강점인데 특히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꺾어 들어와서 차는 슈팅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수비 지향적이란 말이 사라지고 측면 공격수의 리그가 된 세리에 A에서 그 포문을 열었던 선수가 바로 메르텐스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로렌조 인시네입니다. 세리에 A에서 163cm의 키를 가지고도 놀라운 패싱 능력과 킥력으로 리그를 호령해온 인시네. 능력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이승우와 많이 다른 선수지만 과거 5년 전과 비교해도 10대의 이승우를 보면서 축구팬들은 인시네처럼 되어주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밸런스와 킥력이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승우는 인시네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굳혀지게 됩니다. 번뜩이는 움직임과 킥력이 갖춰졌더라면 이승우도 인시네를 롤 모델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작은 키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현재 빅 무대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백전노장 베테랑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